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토론은 앞에 발표하신 분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몇 가지 앞쪽에 받고요. 그 발표가 그 토론 질문 있으면 질문에 대해서 발표하신 분들 답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5시까지 원래 이야기되어 있는데 아마 무한정 이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5시 15분 정도는 좀 그쳐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같이 협조해 주시면서 저희가 이번에는 뭐 이렇게 앞에 좌석 따로 안 하고 또 패널 위원도 따로 좀 모시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발표하신 분들끼리도 또 토론하실 수도 있고 또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질문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패널은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좌석도 배치는 안 했고요. 발표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뭐 답변 주시고 이 전달되는 마이크를 가지고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잠깐 앞에 발표하신 주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약하면 또 이거 시간 10분 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 안 합니다. 뭐 요약은 좀 이제 조금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기술적으로 너무 들어간 부분들도 있고요. 또 각 기업에서 기술적이나 또는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적인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 더 이번에는 좀 듣고자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는 일들도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뭐 딱 이렇게 뭐 기술적으로도 한 기술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또 기술별로 몇 가지에 하시는 분들을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하시라고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산만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기술 산업 또 이 국가가 그런 것들을 지원할 일들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구도 좋습니다. 저희가 따로 지정해 놓은 거 없습니다. 질문 손 드시고 마이크 가면 저쪽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을 원하시는 분 지적을 해 주셔도 좋고 또 누구라도 또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기 오늘 상당히 많은 내용의 발표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 세 분한테 조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세 분한테. 네, 우선은 GS 건설의 박태신 책임분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하신 것 같은데 가장 어려웠던 단계 또는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알고 싶고요. 네, 다시 정확히. 가장 어려웠던 부분, 어려웠던 그 거, 일을 4년 동안 예. 진행하시면서 그리고 이거는 아마 기본적인 기존 제품에만 좀 적용이 가능한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의 변경 사항이나 또는 연구개발되는 부분은 어떻게 이걸 연결해 갈 것인지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첨단 정보 기술을 이용한 폐자원 박영수 박사님한테 아까 쉬는 시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모든 지금 보니까 우리가 화상의 화염의 어떤 화상 분석하고 이런 거는 모든 걸 진행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소각로에 들어가는 쓰레기 성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발열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분석치를 어떻게 우리가 정보화 시킬 거냐 그게 사실은 제일 처음 시작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설명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등기술연구원의 김호 박사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제가 조금 산만해져가지고 뒤에 제가 놓친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수 솔루치가 왜 발생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하수 솔루치 발생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조금 궁금했고요. 발생 조건이.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도 각 집에서 지금 이런 경우 같으면은 공동으로 분쇄기 사용해서 파쇄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조건 하에서 이거를 계산하고 또 분석하고 계시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 수집 운반이나 처리하는 진처리 방법, 결국은 하수 슬러지나 음식물류 폐기물 쪽에 여러 가지를 섞었을 때 복합 처리 시스템 들어간다면 어떤 방법을 택해서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은 조금 짧게 해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우리 저 GS 건설의 우리 박대리 측임. 네. 예, 질문하신 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거는요. 기존 도면이나 또는 자료들이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걸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하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됐고요. 또 그다음에 불확실한 데이터들이 많았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검증할 거냐. 그래서 실제는 저희가 현재 실프레트에서 검증하는 작업을 좀 거쳐서 확인한 작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두 번째는 향후 변경 부분인데요. 그 소각로는 어차피 사이즈별로 다 디자인이 달라집니다. 그 용량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용량별로 그 각각 디자인하는 방식들을 좀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 그 디자인해야 되는 뭐 소각로 이제 스토커 같은 경우는 샤프트라든지 이런 거의 구조 계산 그리고 기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프로세스 관련된 계산 프로그램들은 현재 지금 별도로 또 디벨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디자인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게 나중에 이제 검증을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답이 되셨으면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박영수 박사님. 네. 마이크 대고. 네, 발표 자료에는 일부 내용이 있었는데 시간이 뭐 쫓기다 보니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제 폐기물이 반입이 되게 되면 일단 영상으로 폐기물 분석을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 폐기물은 일단 회피를 시키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종량제 봉투에 다 이제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파쇄를 하더라도 그 성분들이 이제 또 정확하게는 안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백데이터들을 아마 축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어떤 이야기냐면 기존에 어느 지역에서 들어왔던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에 발열량이 대략 어느 범위에 있을 거다라는 게 일단은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그리고 들어온 폐기물이 체류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GPS 저희 기술하고 그다음에 크레인 기술들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폐기물이 다른 폐기물들하고 어느 정도 교반이 됐는지, 그다음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현재의 위치에 있는 폐기물이 발열량이 어느 수준일 거다. 이렇게 일단은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아주 짧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김호 박사님 어디 계십니까? 간단하게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보시면요. 그 이제 하수 슬러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수 처리장에서 찌꺼기가 이제 탈수를 해서 나오는 탈수 K 함수율 한 80%로 이제 나오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뭐 하수 처리장 안에서 건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별도의 시설에서 건조를 해서 이제 발전소 연료로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매립을 하거나 현재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이제 우리가 분리 배출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이제 별도의 수거함에다가 담는 요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선별 과정을 거쳐서 현계소화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적 선별을 하고 비중 선별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전국 평균이 하수 슬러지 같은 경우 탈수 케이크 함수율 80% 기준으로 한 사람이 한 0.25kg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비슷하게 0.25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4페이지에 있는 그 소 페이지 22페이지가 이제 저희 복합 플랜트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이렇게 각각 처리됐던 것들을 여기 하나의 어떤 공간에서 이렇게 자원순환 체계로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기존 대비 운전 비용을 한 절반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견디성도 향상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저희가 일부 실증을 마쳤고 새로운 과제를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아마 질문 중에는 그 하수 처리장이 거기 있는 건 아니죠, 그죠? 하수 복합 플랜트 처리장 안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 복합 플랜트 사이트를 하수처리장 쪽으로 가게 되면 같이, 하수처리장 근처에도 하수가 있고 별도의 공간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외부로 갖고 와서 반출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하수처리장 안쪽에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하는 개인적 소견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저 질문하신 저쪽 부산이 이런 데 가면 지하에 또 하수플랫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아파트 큰 단지 밑에 복합 프렌트 들어가는 거 싶어가지고 그렇다면은 하수 슬러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고 예. 같이 그다음에 그런 경우 같으면은 집에서 나오는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도 전부 다 처리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수하고 모아가지고 같이 처리해가면서 그 부분이 다시 소각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하시는 거는 딴 데서 가져와서 지하에서 한다는 상황만 되는 것 같으면은 그거는 다른 방법도 무지무지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또 다른 질문. 아유, 저 뒤에 손이 너무 어마어마한 손이 드네. 저 맨 뒤에 일어서시면까지 드셨으니까 저 마이크 드시죠. 소속하고 저 성함도 좀 주세요. 네, 저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신병철이라고 하고요. 제가 일어서까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행사가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개최해 주신 분들, 준비해 주신 분들, 발표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질문을 드리게 됐고요.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까 한난에서 SRF가 이제 환경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가 주민 수용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떤 뭐 좀 보관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7개의 다른 SRF 발전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시설의 환경적인 영향은 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CO2 감소 효과와 관련을 해서 NDC나 이제 LEDS 달성 기여도를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우리 저 발표자 하신 그 한난 부처장님은 가셨는데 우리 예, 팀장님이 제가 아마 대신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처장님께서 갑자기 일정이 있으셔갖고 먼저 들어가셔갖고 저희가 일단 그 뭐 환경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뭐 법적인 그런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발전소를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의 수용성 문제 때문에 발전소를 현재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이 폐기물 SRF 발전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광역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에서만 나오는 폐기물만 갖고 그 지역에서 소화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 SRF를 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한 군데서 처리하는 게 경제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유리한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타 지역에서 생산된 SRF를 쓰는 데 대해서 그 주민들의 저항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데 대해서 그 특별한 보관을 갖고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가장 이제 좀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폐기물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 폐기물이 들어오면은 일정 부분의 분담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RF도 유사하게 그 타 지역의 SRF가 들어올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게 일단은 가장 큰 중요한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그 타 발전소들도 뭐 저희와 마찬가지로 환경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환경 영향 조사를 통해서 그 환경적인 피해가 있는지 굉장히 좀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그렇게 실제로 검토를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별다른 뭐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질문하신 부분은 좀
저희 전문적인 내용이라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 추후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 아마 딴 분한테 질문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우리 질문하신 거 추가로 하실 수 있으신가요? 추가해 주실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질문드린 내용은요. 뒤쪽에 그 SRF를 사용하면 대체 연료로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매기물을 매립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CO 메탄이 이제 감소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체 연료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배출 개수가 뭐 석탄보다 SRF가 뭐 계산식이 다르니까 거기에서 좀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효과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든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우리가 UNFCC에다가 이제 제출했던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나 기여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아마 그거는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SRF를 하시는 업계 또 활용하는 게 이제 소각 연소 말고도 다른 쪽에 활용하는 쪽에서 그런 대체 에너지로서의 뭐 효과 이런 것들은 다각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하나 제가 이제 부원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7월달에 갖는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학회하고의 그 포럼이 지금 계획 중인데 거기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뭐 일부 뭐 이쪽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그 이 유기성이나 바이오매스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대체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어느 일정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가연성이나 이런 쪽에는 지금 그 국가마다 좀 다릅니다. 그 인정을 해주는 게.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뭐 주장도 했고 했는데 그 잘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이제 저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대체 에너지의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물론 CO2를 에미션하는 거는 석탄을 태우나 소각을 하나 SRF를 태우나 뭐 유사한 양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석탄 태우던 거를 이렇게 대체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크레딧으로 뭔가는 제시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 또 이제 국제기구에서도 그걸 인정하는 방법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그 용역을 하고 있는 거기서도 그런 통계를 취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그런 쪽으로 이 대체 에너지의 그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래서 그런 쪽에 아마 좀 더 얘기가 진행이 되면 혹 그런 그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예, 그 질문 오른쪽에. 네. 예, 질문보다 코멘트이기 때문에 제가 환경산업기술원 권성환입니다. 네, 네. 예, 마스크 오늘- 써서 누군지. 예, 오늘 저 김석준 박사님, 오창호 전무님 그 발표 중에서 이제 열분의 유화 관련된 발표하셨는데 그 진행 상태를 제가 좀 네, 코멘트해 드려야 될 것 추가 좀 같아서 해주세요.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발표 때 열분의 유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작년 말로 연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10톤 규모로 실증 설비가 돌고 있고요. 10톤. 예, 10톤, 네. 일일 10톤입니다. 그 실증 설비가 신기술 인증 신청을 해서 4월 30일자로 통과를 해서 5월 20일자로 이제 인증서가 교부가 됩니다. 네. 근데 조건은 기본적으로 수율이 60% 이상 나왔고요. 그다음에 인하점이 40도 이상, 그리고 염소 제거율은 90% 이상 제거하는 수준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히 좋은 그 기술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대경 에스코나 이런 관련 기업에서 연구하실 때 결국은 경제성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돼야지만 연구 개발이 될 테니까, 그런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울러서 요 사업이 저희가 10톤 파 1로 실증을 했는데 올 연말까지 연 10,000톤 규모의 플랜트가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열분의 유화 부분은 상당히 많은 R&D 진척이 이루어졌고, 가스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하반기에 연구 결과를 아마 다음번 토론 때는 또 진행상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번 듣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 한국 폐기물협회 우길조입니다. 네, 네. 그 한난에 하나 저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 한난에 그 나주에 갔을 때 그 주민들이 광주에 있는 그 SRF가 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나주하고 그 비슷한 다른 곡성이나 이런 쪽에서 오는 거에 대한 거부감 좀 덜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대도시에서 뭐 잘 사는 지역 사람들이 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지역 간 이 폐기물을 이동을 할 때 발생원에서 그 지자체 간 뭐 어떤 협약 같은 걸 좀 맺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지에 있는 지자체가 그 옮겨가서 처리하는 그 폐기물 처리한 장소의 지자체에 뭔가 베니핏을 주고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또 돌아가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공 모델이 좀 만들어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실제 지금 법적인 문제는 없고 이제 뭐 가동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전략을 수립해서 이 부분이 시설 가동하는데 앞으로 문제가 없고 주민이 그것을 이제 수용하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성공 모델이 돼야만이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것이 뭐 성공해 나갈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좀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성공 모델을 만드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우리 배성훈 교수님도 질문했는데 지금 저도 김호 박사님께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시설 지하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데 실제는 그 악취 문제가 지금 유기성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나 하수슬러지는 악취 문제를 완전하게 해소를 하면은 주민 수용성이 그래도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시설을 밀폐를 잘하고 고농도 악취 물질을 소각로에서 완전히 연소가스로 충분히 다 쓰고 그 될 수 있는 그런 매스 밸런스를 구해보고, 나머지 이제 뭐 저농도 악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 해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이게 성공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도 아마 국토부에서는 연구를 예전에 한 것 같은데, 아파트에서 일단 분수해서 내리면 밑에서 걸러가지고 탈수해서 그것을 이제 최소화시키고 그 부분을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보내가지고 이 양을 조금 더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이면서 하수 처리하고 병합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가 좀 돼서 그 성공 모델이 마련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같이 검토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예, 코멘트도 되시고 혹시 답변 더 예, 먼저 한난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잘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 그래도 저희가 그 광주광역시와 이 나주시와 사이의 문제인데, 광주광역시하고는 저희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의 진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는 나주시에서 광주광역시의 폐기물 문제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전향적인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지금 작년, 재작년 이렇게 이 환경부에서도 그 폐기물 대전환 계획 해가지고 하실 때 이 뭐 오늘 발표에도 나왔지만 뭐 직매립 금지하는 거, 또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 매립지 공사에서 오셨습니다만 인천시 매립지도 종료하는 것 선언이 이제 돼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된 것들이 각 지자체는 지자체가 책임하에 하도록 하는 이런 큰 틀들이 지금 가이드가 주어져 있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효율적으로 이 처리도 하고 하다 보면 아까 같은 복합시설이나 또는 광역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에 과연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그런 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뭐 돈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그거 말고도 결국 법적이고 제도적으로 이런 그 틀 안에서 하도록 그 장려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 못하게 해놓고 또 장려하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그 불가피한 경우에 어떤 지원에 관한 것들도 뭔가 이 마련이 돼야 이제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얘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저 김 네. 박사, 네, 네. 그
두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악취 부분은 일단 저희가 복합 플랜트 이제 1단계가 있고 2단계 현재 좀 지하로 하는 두 가지 사업에서 1단계에서 꽤 많은 효과를 봤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악취 가스 자체를 줄이는 공법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고농도와 중농도와 저농도로 분류해서 고농도를 이제 매스 밸런스가 맞게끔 연소가스로 활용하는 문제인데, 이게 좀 운이 좀 이게 딱 계산을 해보면 이게 딱 적절하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이제 생활폐기 그러니까 가연성과 유기성의 비율이 한 1대1 정도만 되면은 충분하게 맞는 비율 안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악취 부분은 100%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계속 또 더 관리 체계와 처리 체계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갈 거고, 그 은폐 디스포저 부분은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음식물 쓰레기 디스포저가 80% 회수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다 버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하수처리장으로 그냥 불법으로 가는 상황이 되게 많고, 그리고 디스포저 보급도 많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응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뭐 악취 문제 항상 고민해야 되는 문제 같고요. 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예, 마이크. 네, GS건설 김옥진입니다. 네, 첫 번째 그 회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그 가연성 폐기물 소각 관련해서 그 CDM과 REC를 인정받는 부분에 대해서 유관부처 협의가 좀 잘 진행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 바이오테크 서비스 이어피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신가스 세정 후에 나오는 그 연료 원료들에 대해서 현재 그 구체적인 수요처가 가지고 있는 건지, 또 추후 에너지 이송 등을 고려할 때 수요처 관련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제 만든 수소를 가지고는 울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쓰레기 300톤을 계속화시키니까 하루에 한 20톤 정도 수소를 생산해내는 거로 이제 히트 매스바르스 나와서 울산시하고 협의를 했더니 뭐 자기들은 그 사용한 데는 뭐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해서 1차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뭐 그게 결국은 또 단가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수소산업협회가 또 울산에 있거든요. 자기들이 그 수요처 공급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한다고 해서 지금은 울산 쪽은 시청과 그 수소산업협회하고 같이 그 수소 수요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 예. 저 뭐 전망보다는 울산시나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게 성공 사례를 꼭 보고 싶어 하면서 지금 이 시설을 계속 좀 확장을 했으면 하는 형태로 계속 유도를 해서 뭐 지금 저희들도 설계는 지금 다음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해서 설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스모세트라는 가스화학 기술은 폐기물 처리 기술로서 개발이 됐지만 여기 수소 사회가 오면서 후단에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에 기술을 좀 융합시켜서 적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로만 해서는 경제성은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슬랙으로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뭐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미네랄 울로 만들어서 경제성을 이제 좀 보완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뭐 한 분 정도만 질문 더 받고 그 다음에 좀 몇 가지 이슈를 제가 더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네, 예, 이쪽 앞에. 네, 안녕하십니까. 저 대경에스코에 아까 열분해 발표를 드렸고요. 저희들도 이제 열분해를 생산을 해서 생산된 프로덕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생산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타켓은 연료보다는 그 NCC 크래커를 통해서 석유 정제 공장의 연료로 이제 공급하는 그런 쪽에 이제 타켓을 맡고 있는데, 오늘 아까 발표하시고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난도 계시고 기술원에 와신 권성환 박사님도 계신데 두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한난에서도 열분의 오일을 생산해서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어디 용도로 어떻게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권성환 박사님께는 혹시 제도나 정책적으로 그 아직까지 이제 그게 그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냥 폐기물 관리법상 정제유 기준으로만 돼 있어서 연료를 사용할 때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트러블링 요인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와 정책, 제도 기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방향을 찾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혹시 뭐 한난 먼저 간단하게 전에 뭐 발표도 하시긴 했었는데. 예, 저희 그 한난에서는 그 유화된 그런 그 생산물을 가지고 그 뭐 장기적 아직 그 정확하게 그거를 어떤 분야에 사용할지 완전히 완벽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좀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그 실험적으로 한다기보다 좀 추진하고 있는 게 저희 그 일부 발전소 중에 LNG가 아닌 유류를 사용하는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전소에서 쓰는 유류 연료에다가 일부 그 열분의 유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지금 좀 실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사실 아직 저희도 이게 사업 초기 단계라서 그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권 박사님. 예, 제가 저 한난 것까지 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에코크레이션에서 개발된 기술 바탕으로 해서 한난 쪽에서는 탄소 중립 그린 프로젝트를 해서 지금 논산 사업장에다 지금 허가 인허가라든지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수소 생산하는 쪽 연구가 진행될 거고요. 그 목표는 아마 202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에코크레이션 쪽도 별도 사이트에서 모 대기업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화학적 리사이클로 가는 부분인데 아마 올 하반기 정도 되면은 샘플 가지고선 직접 테스트해서 아마 직접 투자가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뭐 오 전무님이 말씀하신 그 정책적인 부분은 실은 저보다도 우리 앞에 김 과장님이 계시지만 태자원 에너지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발표하셨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레이드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 부분 지금 아마 국내에서도 그레이드를 나눠줘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발 의지도 고치가 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또 보전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경영해서 지금 또 회장님도 말씀하셨던 그런 배출권 관련된 그런 이슈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기 우리 김 과장님도 이따 마이크는 드릴 거예요. 답은 이것저것 다 몰아서 답을 좀 주시면 좋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우리 GS 또 우리 박영수 박사께서 발표한 것 중에 어쨌든 굉장히 좀 새로운 이야기들로 디지털 역량을 뭐 강화해서 그런 걸 활용한 뭐 운영 또는 뭐 더 좀 개선된 이런 것들 이야기하셨고 또 뭐 저 IoT나 AI를 이용해서 첨단 기법을 이용한 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찾아보면 적게 작게 크게 유사한 것들을 지금 뭐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중소기업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우리 아까 박영수 박사가 잠깐 사실은 제가 주문해서 좀 넣으라고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소각로라든가 우리나라 하는 그런 기술들이 우리 기술이 부재한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특히 소각로 옛날에 도입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90년대 얘기입니다. 뭐 다 라이센스 받아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느 신문 기사에도 그런 글을 썼는데 그 우리나라 국산 소각로 하나쯤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하고 아울러서 오늘 이제 들으니까 그런 두 가지의 기술들을 접목시키기도 하면서 왜냐하면 뭔가 우리다운 게 또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제 생각에 그냥 그리고 또 우리가 김호 박사님 얘기한 거 저도 이제 규모를 좀 자세히 봤는데 뭐 적어도 한 100톤 정도 가연성 분야에서
지금 가는 것 좀 스케일업 그 다음 단계가 거의 뭐 7, 80톤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런 정도 되는 게 어느 지역에든지 결국 우리 기술로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접목이 돼서 하나 좀 조금 뭐 몇 년 기한을 잡아서 하는 건 어떠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제가 우선 이제 질문은 그 두 분한테는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게 그 국산화라고 즉 외국에서 온 기술 말고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건지 또 아까 누가 말씀하고 김석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피션시를 높여줘 가지고 단위 요소 기술을 증대시켜서 결국은 국산화 우리나라 것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그 노력이 아마 우리 이쪽에 하시는 분들의 그 좀 노력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한 제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국산화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기술 현장 입장에서 한번 얘기도 듣고 또 그런 그 거에 대한 의견이 또 있으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예, GS 건설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산 모델의 소각로를 가는 게 이제 궁극적인 방향이고요. 근데 이제 소각로 아까 이제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료들 뭐 이런 지금 디지털화한 자료들을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한 건데 저게 소각로의 전체는 아니죠. 소각로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를 디자인할 수 있어야 되고 플랜트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계산하기 위해서 화상 면적이라든지 그 뚝 커버의 어떤 형상이라든지 기류의 흐름이라든지 연료동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실제 소각로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도 이제 완성 단계는 조금 더 이제 뭐 사안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내부적인 연료동 해석이라든지 뭐 형태에 대한 어떤 디자인 팩터들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이제 됐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그거를 검증하는 작업, 저희가 디자인하고 프로그래밍화 돼 있던 거를 실증을 해서 실제 우리가 원하는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거를 검증하는 작업을 이제 언젠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거쳐지면 아마 자체 기술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 기업에서 그 뭐 수백억 정도의 자원을 투자해서 이게 뭐 시범 사업으로 한다거나 뭐 이게 테스트용 소각로를 만든다거나 이런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또는 재정적인 지원 계획들이 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혹시 또 박 국차도 좀 하실 얘기 있으시죠? 네, 그 크게 이제 그 환경 플랜트의 전 주기를 놓고 보면 이제 EPC가 있을 거고 이제 O&M이 있을 건데요. 이제 GS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제 EPC 쪽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제가 쭉 소개드린 거는 주로 이제 O&M 기술의 이제 디지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일본 쪽도 그 메이저 회사들이 주로 이제 EPC만 해가지고는 어떤 이런 플랜트를 그 업의 시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특히 이제 동남아 시장 쪽을 이제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해외에 떨어져 있는 어떤 설비들에 대한 플랜트에 대한 운전, O&M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점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EPC만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으니 O&M 기술로 같이 이제 묶어서 이제 자기들의 고유의 기술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4차 산업 관련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조금 시작하기가 아직 늦은 단계이긴 하지만 저는 국산화 기술을 EPC 플러스 O&M 기술까지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사실은 뭐 그런 거 막 30년째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혹시 뭐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네, 말씀하세요.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저 교수님 말씀하신 그 국산화에 대해서는 절대 뭐 동감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사례를 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우에서 그때 삼성하고 기계연구원하고 해서 G7 하신 건 다 할 겁니다. G7을 할 때 기계연구원에다가 50톤 한번 상용화 좀 하자고 해서 50톤 규모로 상용화를 성공하고 이따가 그것을 한번 실제 적용을 해보려고 지자체 5만에 다 돌아다니는데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당시는 저기 입증되거나 한번 세운 것만 받는
그 예. 80년, 90년대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지자체에서 등기로 발주를 낼 때 실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실적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해서 또 이제 신기술을 또 받고 그 신기술을 가지고 가점을 받으면 아마 설치가 되지 않을까 했던데 잘 아시다시피 신기술 가점이란 거는 저희들은 전체 프로세스한 신기술을 받았지만 단위 기술 몇 개만 같이 받아버리면 입찰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계획을 들여서 싸움해서 G7을 소각로를 개발하고 나서 10년 만에 저희들이 진해 소각장을 아까 소개한 진해 소각장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도 사실은 뭐 시행오차는 좀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해외 수출이라든지 국내 보급을 위해서 정부에다 또 건의를 한 게 한 200톤 정도 규모는 되어야 이게 해외에서도 인정이 되고 좀 할 수 있다고 시범으로 하자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도 환경부에서도 손을 못 쓰는 게 어차피 지자체 일이고 해서 지자체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지자체를 다 다녔습니다. 근데 지자체 공무원들 반응은 딱 그겁니다. 왜 우리냐? 두 번째는 하겠다라는 게 지금도 뭐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를 예를 들었습니다. 산업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때 타당 설비 습식을 했을 때 그 뭐 명령이 딱 바로 내려가더라고요. 조그맣게 설치를 하고 발전소에다가 이제 해외 수출을 위한 실적 브랜드를 만들어줘라 해서 그걸 실적으로 해서 계속 나갔는데 하여튼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기술 개발을 필요로 하고 이것을 어쨌든 정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적정 규모의 시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하는 제도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고생을 해서 만든 거를 20년, 30년 지난 지금 또 그 진해 소각장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꺼내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각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뭐 지어보고 물론 이제 해외 그 핵심 그 기술 이제 설계를 가지고 와서 했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실은 기술력으로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많이 지으셨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근데 이제 그냥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뭔가 핵심적이고 뭐 바뀐 뭐가 들어가야 또 우리게 되니까 그런 거에 준비 같은 게 됐다고 하면 좀 대기업, 중기업, 연구소 같이 이렇게 해서 한번 뭐 100톤이고 이런 규모의 를 하나 좀 하는데 국가가 일부 좀 지원해야죠. 하고 지자체는 또 지려면 돈 들어가니까 그거 일정 포션하고 이런 길이 혹 있을까 이제 이런 그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이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얼추 이제 맞춰야 되는데 우리 김 과장님 뭐 너무 여러 얘기 있던데 다 하지 마시고요. 일단 우선 오늘 발표 내용 그다음에 이렇게 좀 토론하는 내용들이 잘 들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하여튼 많이 배우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이제 해야겠구나 이제 각오를 또 다지는. 네. 사실 이제 아까 보니까 이제 한난의 그 나주 SRF 이제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뭐 발표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이제 그 거버넌스에 들어가 있지 못하지만은 사실 이제 산업부 뭐 담당 과장하고는 계속 이제 얘기하면서 좀 개선 방안이라든지 지원 방안이라든지 뭐 계속 좀 논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이제 환경 보니까 이제 환노이지만 또 산업위의 국회 소속 위원님들 불러서 또 가서도 얘기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고요. 아까 이제 아마 소각 시설하고 이제 비교하시면서 이제 좀 주민 지원할 수 있는 아마 이제 반입 협력금이라든지 뭐 그런 형태 그 부분을 이제 고민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그게 좀 약간 아픈 부분이 사실은 이제 소각장 같은 경우는 이제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폐초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데 사실 이제 SRF 같은 경우는 이제 폐기물 범죄에서 벗어나가지고 재활용 제품이 되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게 좀 마땅치 않아서 좀 많이 이제 고민을 이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SRF 니콜 이제 쓰레기로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게 약간 괴리가 있다 보니까 일단 환경부 내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참고로 아마 산업부에서 최근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좀 개정을 해서 일정 규모 이상 SRF를 아마 이제 사용을 하면은
좀 주민지원기금을 줄 수 있는 뭐 방안을 좀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환경부 차원에서도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그 SRF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통해서 좀 연차적으로 좀 그 SRF 등 환경 영향 조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면은 그런 그 영향 조사한 것들에 대해서 SRF가 인식하시는 것보다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잘 좀 설명을 해서 어떤 SRF 사용 시설의 좀 그 수용성을 좀 높이는데 좀 도움을 좀 드리려고 이제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발생지 처리 원칙 아까 이제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수도권 매립지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데요. 이 발생지 처리 원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최대한 지자체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이제 처리 뭐 소각을 하든 매립을 하든 이제 처리를 하라는 원칙이지만은 사실 또 여건별로 또 이제 그걸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광역 처리라는 부분도 분명히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병존해서 가는 부분이고 다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자체 바운더리를 넘어서 이제 갈 때는 어떤 반입 협력금이라든지 그런 상대 급부가 반대 급부가 좀 있을 수 있도록 같이 좀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열분해 얘기 나왔는데 열분해는 상당히 저희가 지금 좀 아까 권 박사님 얘기했지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분해 하고 나오면 그 열분해 이유는 지금 연료 용도로 보일러 아마 들어가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화학 원료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이제 터치가 돼야 되는데요. 일단 산업부의 석대법이 이제 터치가 되고 그다음 환경부의 이제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법이 이제 터치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석대법 관련해서는 모 기업에서 아마 규제 샌드박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열분해율을 투입을 해가지고 석유 정제를 거쳐서 나오는 아웃풋이 그러니까 생산물이 품질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아마 그런 검증 작업을 거친 다음에 아마 석대법 개정을 이제 좀 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폐관법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제 그 화학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거의 만들어 놨고요. 지금 약간 의견 수렴 거치면은 아마 하반기에는 아마 개정 작업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품질 기준 얘기하셨거든요. 이제 우리 연료유 같은 경우는 뭐 인하점이라든지 뭐 이런 품질 기준이 있는데요. 이게 화학 원료로 사용할 때 이제 품질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좀 최소한의 기준을 좀 만들어 가지고 아까 뭐 그레이드별로 나누는 얘기도 했는데 그게 필요한지. 근데 제가 또 이거를 이제 열분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좀 활용하려고 하는 대기업을 좀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들이 어차피 스펙 관리하기 때문에 너무 자세한 품질 기준이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대기업은 그걸 받아가지고 그 생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어떤 그 스펙 관리를 해가지고 아웃풋 그러니까 뭐 석유 제품이 이제 그 제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할까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같이 좀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정도 마무리 좀 짓고요. 앞으로 하여튼 제가 뭐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좀 우리 학계나 그다음에 업계나 이렇게 좀 소통을 하면서 조금 폐자원 에너지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발표 이번에 해주신 그 기업들 감사드리고요. 그 이제 아마 제가 생각에는 이제 폐자원 에너지를 해야 한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뭐 주민이나 지자체나 또 우리 정부 부처도 지난 한 3년 전보 2-3년 전보다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정부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나온 얘기 중에 이런 것들 제도, 법 이런 게 좀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그 제시가 될 기회가 조만간에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요. 6월 10일에는 이제 서울시가 이 얘기를 아직 해야 되는지 아니면 1,000톤 정도 소각로를 지어야 지금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로 저희가 상공회의에서 6월 10일 날 열환경공학회하고 같이 그 공동 그 포럼을 가질 계획이고요. 7월 13, 14일에는 신재생에너지학회하고 같이 그 요건 좀 멉니다. 여수 쪽에서 하는데 거기 전문가들이 모이니까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어떤 입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하자 해서 계획이 돼 있고 8월 중에는 그 환경부가 지금 이제 그 용역으로 아까 전반적인 그런 개선 사례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피드백을 좀 전문가들한테 받기 위해서 중간 정도 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하면서 의견도 듣고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많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지금 못 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다 지금 유튜브로 지금 듣고 계시고 제가 누구 왜 안 왔어 물어봤더니 유튜브로 다 지금 듣고 있다고 합니다.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포럼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